안녕하세요. 일본반은 팩트TV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내용은 한국에 거주하며 중학생 아들을 둔 일본 아줌마의 어이없는 글에 대해서입니다. 기사 제목부터가 아들의 수업을 알고 깜짝 놀랐다. 세계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는 한국 청소년으로 본인의 아들 수업을 알고 놀랐다고 합니다. 제목부터 떡밥이 강력해서 많은 일본인들을 불러들이네요. 기사 내용을 요약해보면 한국의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타치바나 씨는 아들과 대화 중 엄마 케네디 동영상을 검색해봐. 아들 케네디가 누구야? 엄마 학교에서 뭐 공부하는 거야? 아들 학교에서 세계사 안 배워서 몰라 친구들도 모름. 이에 이 아줌마는 케네디는 세계사가 아니라 교양이다. 교과서로 배우기 이전에 기본 상식 아냐? 라는 마음으로 너무 충격을 받아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아이들이 세계사 학습 상황을 조사하기로 한다. 아줌마가 어렸을 땐 위인전으로 나와 있어서 당시 모두가 케네디를 읽었다며 한국에 있는 대형 출판사 위인전 전집을 조사했지만 케네디를 위인전으로 다루는 책이 없었고 대신 마야자키 하야오나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 책은 있었다고 한다. 또한 한국 중학생이 세계사를 배우는 시간은 20시간이라고 했다가 32시간이라고 했다가 지 마음대로 시간을 조절하며 기사를 쓴다. 그리고 한국인은 학문이 뭔지 모르다고까지 이야기를 한다. 그 예를 든 게 올해 초 위안부에 대한 날조 논문을 게재한 램지어 교수를 한국 유학생과 정치권이 논문 철회와 교수 사임을 요구하며 소동을 일으켰고 학문은 자유로워야 하는데 반박하고 싶으면 반박 논문을 써야지. 한국인들은 자기들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믿으며 불편한 것은 철저히 배제한다고까지 한다. 일제시대에 대한 내용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나오는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가르치면서 본인들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는 민족은 어느 민족인가 라며 도발까지 한다. 끝으로 한국인은 이토 히로부미가 서울 한가운데에 앉아있는지 궁금할 정도로 일본의 망령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계속된 집착을 한다며 기사를 마친다. 본인 말에 따르면 케네디의 의문으로 시작됐다고 하지만 원래부터 일본인들의 디폴트 값이 이 아줌마와 동일하기에 그냥 한국 가기를 위한 혐한 떡밥 제공 기사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한 가지 웃긴 건 본인이 위인이라 생각한 위인 전집을 자기 아들에게 교육시키고 싶었으면 일본에서 위인 전집을 가져와서 읽게 하던가 이렇게 세계사 이전의 교양이라 운운하며 빡대가리 같은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나 한국에 직접 살고 있는 일본인이 순도 높은 양질의 떡밥을 던져주니 하이에나 떼처럼 몰려드네요. 그럼 일본 네티즌 반응 함께 보시죠. 그 시간을 내서 가르치고 있는 자기 나라 역사에 대해서도 진실된 부분은 적다고 한다. 그리고 그 배운 수업 내용에 대해 조금의 의심도 없는 한국인이 일본인을 자극하는 거야. 이러니까 우길기를 태우는 학생이 나타나는 거야. 자국에 유리한 것밖에 배우지 않고 나쁘게 말하면 불같이 화내는 것밖에 모른다. 왜냐하면 세계사를 공부하자마자 중국 역대 왕조의 책봉국이었던 게 들켜버리니까 자국 역사의 날조, 변조하는 것도 사실과 일관성이 없는데 세계사까지 넓히게 되면 점점 수습도 안 되고 그렇게 될 게 뻔하다. 역사는 반만년이지만 배우면 불리한 사실이 너무 많아. 특히 한국에서는 일본의 해이한 시대에 대해서는 배우지도 않고 배우도록 하지도 않는다. 나는 우길기 문제, 위안부 합의 파기 문제, 레이더 조준 문제 등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라 쟤네들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역사 교육에 관해서도 이상한 점은 있다. 하지만 케네디에 대해서는 지금 일본이 초중학생 인식과 비교해봐야 하고 세대 간 격차인지 아니면 한일 간의 차이인지는 모르겠다. 케네디 대통령의 교양으로 잘 알려진 건 대중의 시선에서 암살된 사실뿐이라 생각하고 암살 사건을 다루는 TV 프로그램도 최근 20년간 크게 줄었다고 생각한다. 원래 지금의 10대는 TV 시청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의 일본 초중학생들도 케네디에 대한 인지도도 떨어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적어도 한국의 독립문은 중국 청나라 시대에 사신을 맞이하는 영문을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계기로 철거하여 독립문이 만들어졌다는 정도는 공부하자 대통령 본인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상징으로 인식하고 있는다는 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야. 독립문은 일본이 아니고 청나라로부터 독립한 걸 기념하는 것이다. 학교 교육에서 근대사는 은근슬쩍 지나간 기억이 있는데 그다지 중요시되지 않았던 것 같아. 역사에 대해 배울 점이라기보다는 수험 대책으로 역사를 가르친 결과일까. 케네디 암살은 실시간이었기 때문에 강렬한 인상은 갖고 있다. 미국의 대학 기관이 중, 한, 미국, 대만의 역사 교과서를 비교했었는데 가장 공정했던 건 일본이었고 역사라고 부를 수도 없이 체제 선전만 한 건 중국, 한국도 자국 역사만 미화해서 적혀 있다고 평가했다. 라이따이안의 존재도 모른다. 서울대 학생의 라이따이안 사실을 묻자 알고 있지만 베트남이 용서했다.
들은 적은 있지만 증거는 없다. 알고 있지만 민간 차원의 일이라 국가가 관련된 일이 아니다. 라고 했으며 조선전쟁 때 한국군 위안부의 사실을 묻자 모른다가 대다수였다. 한국의 인류이라고 불리는 대학이 이런 수준이다. 해외 사는 외국인이 더 자국의 역사를 알고 있는 이상한 국가. 베트남이 용서에 따라 1000년이 지나도 피해자는 피해자라고 하는 민족인데 정말로 자기 자신에게는 유리하게 생각하는구나. 자기들이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하지 않게 생각을 하는 그 정신머리에 생각하는 회로가 없는 걸까? 일본의 경우는 사실이 아닌 것도 원망을 하면서 라이 따이아는 눈속임 할 수 없는 사실이다. 모르는 게 아니라 불리한 건 알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지. 그게 맞는 말이다. 케네디도 모르는 시점에서 베트남 전쟁 같은 거 배우지도 않았겠지. 당연히 라이 따이안 같은 거 가르칠 리가 없다. 여기 전체 댓글들을 한국인들이 읽으면 반발하면서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진실을 말해도 절대로 일본인이 나이조했다고 하며 받아들일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린 아이가 일본을 때려잡는 그림을 일반역 통로에 전시하는 걸 사진에서도 본 적이 있지만 어른이나 정부나 그런 걸 권장하는 무서운 나라다. 언젠가 보복할 날이 오길 기대하고 있다. 배우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성과만 갖고 싶고 칭찬받는 것만 좋아하고 극단적인 허세도 장난이 아니고 노벨상 받기는 말 그대로 꿈이겠지. 배우는 자세부터가 글러먹어서 바르게 몸에 익힐 날이 오기는 오겠냐. 영원히 무리일지도. 한국의 역사 교육에 대한 비판은 일단 좋지만 왜 누가 그렇게 유도했는지는 알고 있는 걸까? 사실 한중일 사이가 좋아지면 곤란한 나라가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왜곡된 역사밖에만 배우지 못하는 옆나라에 일본인은 역사를 모른다든지 그런 말을 들으면 진짜 교육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자기 중심적인 개인주의, 천박한 윤리, 오만, 자만심, 잔인함 이렇게 왜곡된 교육을 받은 종족을 채용하는 일본 기업은 그만둬라. 위안부와 징용복만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뭐랄까 그것밖에 모르는 것 같은데 제대로 배우는 것은 반의 교육뿐 나머지는 자국의 유리한 판타지뿐. 아니 그것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해. 자기들의 옛 통치자에게도 자기를 편하게 왜곡된 것밖에 모르는 한심한 민족이다. 책을 읽거나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진실은 금방 볼 수 있는데 그게 진실인 것조차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세뇌된 민족이다. 불쌍하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를 스스로 자기 눈과 귀로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나는 일본인으로 태어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적어도 내가 알고 싶은 걸 조사만 하면 진실은 항상 내 눈앞에서 볼 수 있으니깐. 한국 역사 교과서 어딘가에서 볼 곳 없은 없나? 전 세계 역사와 비교해서 누군가 게재해주면 좋을 텐데. 일본은 단단히 반성해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분리할 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한국에 들어맞는 말인 거야?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의 한국 청년들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비난의 화살을 돌린다면 곤란한 건 한국 정부의 국책이겠지. 예전에 한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물론 전쟁 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체결된 것도 모르면서 감정에 앞서 있고 지금 이런 행위를 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다. 일본은 체결된 협약에 따라 배상을 포함한 모든 대응을 했고 말이지. 원래 여러 판결에서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에서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을 하지만 재밌게도 원래는 한국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배상금 대응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램지어 미국 교수의 논문을 둘러싼 한국의 국가적 인권 침해를 포함해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는 비판도 말이지.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저지른 성적 대범죄인 라이 따이안 문제도 자기를 유리하게 모른다 하겠지? 아시아 국가 중 트가 삼국을 제외하고 일본은 아시아의 어머니라고 평가받고 있고 반성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주석에서부터 서극까지 공급을 못 받으면 어떤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전쟁을 결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미치광이 루즈벨트의 그런 의도였으니까 일본은 반성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 자 그렇다면 일단 한국에 보조한 돈이다. 현재 가치로 270조 원 같은데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훔쳐가며 지금 이런 태도를 취하니까 이건 궁극의 대실패다. 러시아의 침공을 막기 위해 합병해서 도와줬더니 그 70년 후에는 하지도 않은 일로 원망이나 듣고 이것도 우리의 큰 반성이다. 뭐라 말해도 옆나라는 적국이다. 저놈들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일제 일본인이라고 믿고 필사적으로 죽창을 던질 생각으로 부메랑을 던져서 자기 후두부에 쳐박았다. 이러쿵저러쿵 하면서도 일본의 망령을 뿌리치지는 않는다. 권력자가 하라는 대로 이용될 수밖에 없는 노예의 DNA는 수정되지 않겠지만 말이지. 역사 교과서의 약 40%가 일본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어 그 대부분이 적대적 표현으로 그려진다고 하니 놀라버린다.
독도를 빼앗겼을 때 이승만 라인을 넘어선 일본의 어선 360척 이상을 납포하고 4,000명 이상을 10년간 납치하고 감금하고 가축 이하의 취급을 해서 대부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독도의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보는 건 어떻겠냐? 역대 한국 대통령들에게 일본은 국민 감정을 하나의 방향으로 단결시키고 자신의 인기를 모으기 위한 재료로 쓰니까 그래서 이 기사에 나온 것 같이 역사 교육은 정권이 바뀌어도 언제까지나 계속된다. 각 대통령은 지지율이 떨어지면 무리한 추론을 이끌어내며 계속해서 내보내며 대일 비판을 강화한다. 이런 나라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역사 교육 내용을 바꾸지 않는 한 극단적으로 말하면 국교 단절을 하는 게 좋다. 한국 대신에 제대로 된 괜찮은 나라는 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세계사는 없다. 세계사를 하기 시작하면 한국사와 일치되는 게 없어서 모순투성이가 돼버린다. 하지만 세계사에서도 케네디는 가르치지 않는다. 일본에서도 노부치 히데요도 가르치지 않아. 어디까지나 위인전 세계야. 여담이지만 대학 시절 후쿠시마 출신이 많은 대학에 갔는데 대부분이 노부치 히데요를 알고 있는데도 그들은 우리가 아는 것에 놀라며 그 지역의 위인이라고만 인식을 해서 반대로 놀랐다. 근데 이 사람은 케네디는 세계사보다는 교양이라고 하는데 아직 세계사를 공부하지도 않는 지금의 일본 중학생에게 물어보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리고 세계사는 아니라고 하면서 역사 교육에 대해 고찰하는 것도 좀 그렇네. 일본에서는 실제로 20년 전에 케네디에 대해서 TV에서 많이 다루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게 다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케네디가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했는지 아는 사람은 적다고 생각하고 최근에는 그런 사실을 다루는 방송도 적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역사 교육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케네디를 그것과 연관시킨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만약 그렇다고 해도 적어도 세대 간의 격차인지 한일 간의 차이인지는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위인 멤버는 30년 전과 다르다. 일본 위인전에서도 스티브 잡스와 오드리 헵번이 등장하고 그리고 유명인사도 시대와 함께 잊혀질 사람은 잊혀지고 남는 사람은 남게 된다. 야후 댓글에는 30대 후반 이상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세대의 상식이 요즘 애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케네디 사건은 역사적 사건으로 치지 않으며 옛날에 있었던 큰 사건 정도. 그래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마 일본 중학생도 케네디를 잘 모를걸. 한국과는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요즘 20대 초반 후배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와 종전기념일이 며칠인지 즉시 대답할 수 없었다. 참고로 나는 30대 간신히 나온 히로시마 3일 후 나가사키니까 라고 계산을 했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히로시마는 히로시마, 나가사키는 나가사키였고 히로시마 3일 후 나가사키가 아니라고 열변을 토했지만 그는 자기 친구 모두 똑같다고 했다. 생각해보면 종전을 즈음해서 그다지 전쟁 특집 방송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전쟁 체험자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고 있다. 문득 일본도 남의 일이 아닐까 하고 근대사는 일본도 전혀 배우는 시간이 없다. 타국에게 이러쿵저러쿵 말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대체로 근대사는 우인지 좌인지 그렇게 되던 역사 그런 거 위주라 평면적인 시각으로 보기도 어렵고 아드님이 괜찮은 세계관을 가진 어른이 되길 바랍니다. 다만 그것은 세계사 수업의 누락이기보다는 그들의 반일 이데올로기 근본주의적인 세계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후 한자 교육을 소홀히 해서 거의 폐지해버렸으므로 독립하기 이전의 문헌은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다든가 예전의 교과서 문제로 한일 공동 역사 연구를 했는데 한국 측 역사학자의 주장이 학문적이라기보다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밀어붙여 마지막에는 감정적으로 울며 간절히 호소했다던데 일본 측이 질려버려 그 자리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 그러고 보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보고도 생각할 수 있다. 뮤직비디오에서도 세계대전 때 금기했던 걸 비슷하게 찍어 올렸고 종교관도 그렇고 혹시 한국의 교육에서 세계사를 깊이 아는 시간이 너무 적은 게 아닌지 한국에서 자란 성인은 세계사를 모르는 사람이 많겠네 라고 생각했지만 최근의 역사의 대부분이 일본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럼 그렇지 라고 생각했다. 자국의 역사와 세계사과는 전혀 다르고 시간축으로 생각하면 놀랄 일도 많다. 세계사를 배우지 않으면 자국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언제까지나 일본만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수준도 오르지 않고 노벨상도 우주인도 한국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기사를 쓸 때는 참고로 일본의 중학교가 세계사에 할애하는 시간도 병기해줬으면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한국이 세계사에 들이는 시간이 짧은 건지 모르겠다. 케네디를 모르는 중학생이라면 일본에도 일반적으로 있을 것 같고
나치는 유대인을 적으로 국민을 단결시켰다. 한국은 일본을 적으로 국민을 단결시키는 걸 국가 체제로 확립시켜 오랫동안 운용하고 있다. 상대가 자신들보다 레벨이 다른 차원 위에 놓인 일본이다 보니 언제까지나 기분 좋게 피해자인 채로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솔직히 이것에 관해서는 일본도 다른 나라를 말할 입장이 안 된다. 일본의 역사 교육은 근대사를 가르치는 시간이 별로 할애되지 않았다. 그 당시의 우파 좌파 역사관에 대한 내용 말고는 그 전의 역사에 대해 모른다. 무미건조 주입식 교육으로 단어를 기억할 뿐 대부분은 에도시대 막부 말기 메이지 유신 그걸로 끝. 나머지는 은근슬쩍 맛보기로 흘려보내거나 자율학습에 맡긴다. 역사에 전혀 관심이 없는 계층이 항상 일정 수로 존재하듯 태평양 전쟁과 원폭조차 모르는 젊은 세대가 나왔다는 건 충격적이다. 뭔가 그저 무섭다. 이대로 제대로 역사를 모른 채 유리한 것만 과장해서 말해버리면 일부 전문가만 말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담백하게라도 좋으니까 국민 모두가 역사를 알 필요가 있다. 일본도 좀 더 수업 중에 일본에서 본 역사 이외의 것을 가르쳐도 좋다고 생각한다. 이 나라에서는 이 장면에 대해 이렇게 가르친다든지 그런 걸 알게 함으로써 다각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본 것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건 슬프고 끔찍한 일이다.